자연의 봄은 시간이 되면 돌아오지만 인생의 봄은 열정으로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비형 간염과 커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성 비형 간염의 자연 경과 및 간 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은요. 이건 대한간학회 책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커피, 메포르민, 아스피린, 스타틴이 간 세포 함정의 위험도를 줄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메포르민은 당뇨약이고 아스피린은 저용량 아스피린을 쓰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고지혈증 때문에 스타틴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질환이 있을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은 괜찮지만은 만성 비형 간염의 질환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이런 약제를 쓰는 것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피는 우리가 많이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성 비형 간염의 자연 경과 및 그러니까 만성 비형 간염 후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숙주 인자, 호스트, 그리고 바이러스 인자, 그 다음에 기타 인자로서 사회적인 인자 등이 있습니다. 호스트 인자는 남자가 40세 이상이고 또 간암에 이를테면 가족력이 있고 하는 것은 위험 인자인데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자죠. 바이러스 인자는 바이러스 양이 많고 그다음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그 바이러스 인자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형 간염이라 하더라도 유전자 행위 C형이기 때문에 따로 이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비형 간염 후 자연 경과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타 사회적인 인자로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술과 담배 그리고 비만과 관련된 것입니다. 비만하면 대사증후군이 많을 것이고 또 당뇨가 많을 텐데요. 자, 이러한 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형 간염을 치료하게 되면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양을 측정하는 HBV DNA가 감소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타 사회적인 인자들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술, 담배, 비만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성 비형 간염 환자의 생활 수칙 100가지 좋은 것보다는 3가지를 피하자.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 사회적인 인자인 술과 담배와 비만입니다. 술만 가지고도 간경화가 올 수 있죠. 뚱뚱한 사람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서 진행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경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섬유화가 증가되기 때문에 술과 비만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성 비형 간염 그것은 간 내 섬유화가 증가되는 것이고 섬유화가 증가되는 것이 간경변이고 간경변이 생기면 간암 위험성이 증가되죠. 그러므로 섬유화를 더할 수 있는 것들, 즉 술과 비만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는 이런 섬유화의 증가보다는 간세포 함정의 발생에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술, 담배, 비만은 피해야 될 것이지만 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커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 건강에 좋은 것은 커피입니다. 대한간학회에서 오로지 공부하는 것은 커피일 것입니다. 커피를 드시는 분은 하루 3잔 정도 괜찮습니다. 그 커피의 종류와 관계가 없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민간요법 많이 했었죠. 녹즙, 인진쑥, 헛개나무, 돌미나리, 그다음에 붕어즙, 곰뱅이, 다슬기 등등 참으로 많은 민간요법을 했었는데요. 건강에는 좋은 음식 같아 보이지만 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됐을 때 항바이러스를 써서 치료하는 것만이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것을 찾기보다는 평범히 비범위입니다. 일반인들과 똑같이 식사하시고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검사를 받으시고 약을 투약받고 있는 분들은 약을 잘 먹는 것이 이렇게 평범하게 행동하는 것이 B형 간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커피가 간암의 발생을 줄여주는가에 대한 연구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건강에 좋다 안 좋다는 학자들 사이에 있어서 늘 팽팽한 이슈거리입니다. 물론 커피가 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커피가 주는 또 해로운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 말고 전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이 있습니다. 커피를 먹으면 간 건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한간학회에서 나온 그 책자에서 제가 발췌를 하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에서 18년 동안 성인 남녀 1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커피를 하루 한 잔에서 세 잔 사이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하루 한 잔 이하로 마시거나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간암 발생률이 29%가 낮았다고 되어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연구팀에서는 커피에 들어있는 항산화제, 폴리페놀, 카페인 등 100여 가지의 활성물질이 간세포암의 발생을 줄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릴랜드주의 국립암연구소에서도 이 연구팀에서는 일반 커피, 디카페인 커피 구분 없이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신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간이 건강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도쿠대 연구팀에서는 40세 이상 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커피를 마시는 횟수와 간암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요.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그 일일에 했었을 때 하루 한 잔 이하를 마시는 사람의 간암 발생률은 0.71, 그냥 가끔 하루 한 잔씩 마시는 것이죠. 그 다음 매일 한 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 간암 발생률은 더욱 낮아서 0.58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간암 발생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연구팀에서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리젠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간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로리젠산은 폴리페놀 화합물 중에 하나입니다. 커피에 든 카페인, 클로리젠산, 퀸산 등 항산화제 성분이 지방간, 간섬유와 간경변, 간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 역할을 함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섬유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먹으면서 늙는다고 하지요. 먹으면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늙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환의 원인도 되고 암 발생의 원인도 되고 노화의 원인도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활성산소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이 폴리페놀 성분이 커피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가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커피에 함유된 성분 중에 하나인 카페올 성분에는 카페스톨과 카와웨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고 또 간의 섬유화에 관여하는 간성상세포의 성장인자를 억제함으로써 간 섬유화를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가 어떻게 간암을 예방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아직은 추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항산화제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미국 국립 당뇨병 소화기 신장질환연구소 연구팀들도 한 것을 보면은 커피를 반컵에 해당하는 67mg을 섭취할 경우 그러니까 한 잔은 100에서 1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C형 간염 환자에서 섬유화가 진행될 위험성이 14%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잔만 먹어도 효과가 있죠. 연구팀은 카페인이 간 섬유화를 막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매일 2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간암의 위험을 낮추려면은 2잔 또는 3잔 이상을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그 많은 커피들의 양과 그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커피를 마실 때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항상 그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커피를 마실 경우에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오전 중에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함으로써 골다공증에 또 이것은 위험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커피는 치아 변색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커피를 블랙커피로 마시지 않고 설탕, 크림 같은 것을 첨가하게 되면은 칼로리가 아무래도 추가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에 해로울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블랙커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용한 것들은요, 대한간암학회에서 발간한 간건강 100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은 간염 상태에서 간경화로 가고 그리고 나서 간암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 또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도 진행해서 간염을 일으키게 되고 간경변을 일으켜서 간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의 진행에 커피가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연구들이 있으므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날 때는 술집보다는 카페에서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